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lookup 함수 중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최애 함수죠. 하지만 단일 함수보다는 다른 함수하고 중첩을 시켰을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해당 내용을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 중첩하기. vlookup 함수 같은 경우는 인수가 찾을값을 포함한 범위죠. 두 번째가 범위고, 세 번째가 열번호, 그리고 네 번째가 옵션입니다. 옵션은 true 생략 1은 찾을값의 유사일치, false 0은 찾을값의 정확하게 일치입니다. 보통 찾을값 부분에다가는 left, right, mid, amper를 이용을 해서 해당 값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 인수인 범위 부분에는 indirect 함수나 offse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동적 참조나 간접 참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될 세 번째 인수 부분인데요. 세 번째 인수 부분에는 열 번호이기 때문에 컬럼즈 매치 함수를 중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예문에 원본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옆에 vlookup과 칼럼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볼 거고요. vlookup과 칼럼즈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vlookup과 매치를 이용을 해서 해당 내용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럼 함수를 먼저 알아볼게요. 칼럼은 인수를 넣어도 되고요, 빼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COLUMM 바로 불러올게요. 자, 예를 들어서 A1 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이 1열이라고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1을 가져올 것이고요. 만약에 B1을 클릭해주면은 2라는 값을 가져오겠죠. 자, 요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수를 생략해 주게 되면 해당 셀의 열 주소인 K열에 11번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칼럼 함수를 여기 이렇게 가져와 보면 여긴 8이라고 돼 있죠. 쭉 드래그를 해보면 8, 9, 10, 11. 자, H열은 8, K열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응용을 해볼게요. 여기 우리가 기준값은 발주처고요. 여기에서 가져와야 될 게 우리는 2, 3, 4, 5를 가져와야 돼요. 자, vlookup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자, 먼저 찾을 값이죠. 찾을 값 부분은 옆으로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열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F4 3번 눌러서 열을 고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죠. 자, 범위는 이 가져올 범위, 이 범위를 지정을 하고, 이 역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열고정 혼합 참조예요. 지금 찾을 값은. 그리고 이 범위는 무조건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 번호잖아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번호가 8이에요. 근데 여기는 2번이죠. 보통은 2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옵션을 줘서 마무리를 짓죠. 근데 8을 2로 만들고 싶으면 마이너스 6을 하면 되겠죠. 그럼 옆에는 마찬가지로 또 마이너스 6이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 되니까 3이 될 테고, 여기는 4가 될 테고, 여기는 5가 되죠. 똑같은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칼럼 함수를 중첩을 시킵니다. column 가로를 닫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6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콤마 네 번째 인수인 정확한 일치. 자, 그리고 vlookup의 가로를 닫아줍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 일일이 세 번째 인수를 갖다가 2, 3, 4, 5 지정할 필요가 없이 칼럼 함수로 해서 손쉽게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칼럼즈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칼럼즈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칼럼즈는 범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columns. 자, 여기 6행에 그리고 AB열에 두 개의 지점을 잡았어요. 범위를 지정을 한 거죠. 자, 여기서 가로 닫고 엔터. 자, 2라는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C로 바꿔볼까요? 뒤에 콜론 뒤에 부분을 그러면 3열이 잡히겠죠? 그러면 3이라는 값을 가져와요.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똑같이 응용을 할 건데요.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가 3개의 열을 잡았잖아요. 다시 2개열로 줄여 놓고요. 우리가 누적 합계를 낼 때 보면 콜론 앞에 시작셀을 갖다가 절대 참조하죠. 자, F4를 눌러서 시작셀을 절대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다음에 옆으로 한번 드래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똑같은 값을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값은 요거니까 2, 3, 4, 5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절대 참조로 해줬더니 옆으로 채우기를 핸들을 하니까 이렇게 C6, D6 이렇게 벌어지면서 해당 내용들이 값을 가져왔죠. 2, 3, 4, 5라는 값을. 자, 요거를 바로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똑같이 차지값을 F4 3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 참조로 만들어주고요. 범위 지정은 당연히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 자, 여기에 이제 열번호 인수 부분에다가 칼럼즈를 넣을 건데, 칼럼즈. 자, 아까 해봤죠? 이렇게 두 개 AB열을 잡고, 앞에 시작셀을 갖다 F4를 넣어서 절대 참조화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콤마 0 정확하게 일치시킬 것 때문에, 자, 브이로그에 가로 닫아주고 엔터. 자, 그러면 옆으로 드래그, 아래로 드래그. 동일한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칼럼과 칼럼즈를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매치 함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같은 경우에는 찾을값 범위 옵션으로 인수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옵션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1, 0, 마이너스 1입니다. 0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주로 0을 많이 쓰죠. 정확하게 일치시킬 때. 자, 그리고 1과 마이너스1은 근사값의 일치인데요. 1 같은 경우는 찾을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대값이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찾을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최소값. 어쨌든 둘 다 유사일치입니다. 자,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매치 함수를 먼저 불러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을값이죠. 위에 분목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행고정 혼합참조로 F4를 2번 눌러서 행고정 혼합참조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범위 부분도 절대참조로 만들어줍니다. 자, 정확하게 일치시킬 것 때문에 0을 입력을 해주고요. 엔터. 자, 값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볼까요? 자, 이 매치 함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수량, 여기는 분목. 자, 위치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바로 vlookup을 적용시켜서 똑같은 행동을 해보면 왜 매치 함수가 세 번째 인수에 들어가면 좋은지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vlookup을 적용시키고 똑같이 찾을값 F4 3번 눌러서 열고정 혼합참조로 만들어주고요. 자, 두 번째 인수는 범위죠. 범위를 잡아주고 F4. 그래서 절대 참조로 만들고, 지금 세 번째 인수는 매치를 해놨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정확하게 일치. 네 번째 인수 옵션을, 브이로그의 옵션을 넣어주고요. 엔터.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 했던 칼럼즈와 동일한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얘를 만약에 바꿔줘도 매치 함수는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치 함수를 좀 더 이렇게 괜찮은 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인수를 매치 함수로 적용시키는 게 훨씬 더 길게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바꾸기 마련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매치 함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vlookup 함수 중첩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나 세 번째 인수의 매치 함수, 칼럼즈 함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 사용법보다 훨씬 편리하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